이제 소유권의 취득할 차례죠. 네, 소유권 취득. 그 어린이날 뭐 민법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주변에 한번 해달라면서요? 아니 어린이날이라고 추천드리는데. 아, 뭐 하면 안 돼요? 어린이날이 아, 어린이날 필요하세요? 아니 원장님. 아, 그러면 안 하면 안 해도 되고. 저번에 뭐 토요일도 하고 뭐 일요일, 네, 화요일도 하고 뭐 수요일도 하고. 원장님도 혼난다. 아, 혼 안 나요 이제. 애들이 저 소리 갔어요 지금. 자, 애들이 없어요 지금. 애들이 없어요. 자, 위로 올라갔어요 지금. 자, 야 내려올라. 아니 뭐 그날 뭐 필요 없죠 그러면 그냥 쉬는 날로 할까요 그러면? 대답도 별로 안 하잖아 지금. 네? 쉬는 날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다수결에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쉬는 날로 하겠습니다. 네. 자 봅시다 그러면 괜히 이겠네. 자 244페이지. 자 이 앞에 거 시작하겠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이제 소유권의 취득 앞에 거는 여담이었고 아시겠죠? 자 시작합시다. 자 소유권의 취득인데 우리 판서 노트는 몇 페이지입니까?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두 사람이 합의 플러스 이전 등기에서 받는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예요. 판소도 이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여러분이 중개사무실 가가지고 매매계약 씁니까 안 씁니까? 서서 이 부동산을 넘기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두 사람이 계약서 쓰고 합의 플러스 뭡니까? 이전 등기를 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있죠. 이걸 뭘 한다?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걸 한단 말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옆에 보시면 6가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선의 취득, 취득 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이것들은 뭡니까? 무슨 취득이라고요? 원시 취득이다. 자, 그래서 원시 취득 밑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되어 있습니까? 2페이지 참조되어 있습니까? 자, 2페이지 가니까 원시 취득의 종류 7가지가 있었다. 복습해 봅시다. 자, 뭐가 있습니까? 건물의 신축. 이거 빼고 6가지죠.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 취득, 취득 시효. 기억납니까? 네, 그런 내용들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몇 페이지 참조 또 적어놨습니까? 48페이지 참조 해놨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48페이지에 와서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첫 번째 뭐가 나온다고요? 선의 취득. 선의 취득. 그 다음에 두 번째 취득 시효.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주물 선점. 유물 선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실물 습득.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첨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취득시효인데, 이 취득시효는 시험에 8번 나왔습니다. 8번. 심리도 8번. 거의 낸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기타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면은 오늘 마칠 겁니다. 좀 빨리 맞춰도 되겠죠? 네. 정말 바라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빨리 맞추기 바라는 것 같아요. 간절하게. 자,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시효 나중에 보고, 요 나머지 거는 금방 정리하니까 요거 정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여기 첨부에서 이제 부합이 있죠, 부합. 요 부합에 대한 판례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28, 29, 30 이렇게 연락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하셔가지고 서설 있죠? 서설에 그 메뉴에 가면은 소유권의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의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돼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양갈로 2번 법률 규정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245조 이하 규정인 시효 취득,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 발견,
부합호나 가공 합쳐서 뭐합니까? 첨부. 이 규정이 있고 무슨 취득이 가는 것이다. 현관펜 원시 취득에 가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정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시효는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요거는 다음 주에 봐야 됩니다. 자, 어디를 가냐면은 어디를 가느냐? 등기부치로 넘어가시고 자, 넘어가서 어디를 가느냐? 255페이지 있죠? 255페이지 선의취득 있습니까? 아, 선의취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옆에 19회 기출 적으시고요. 선의취득은 255페이지. 자, 선의취득은 우리 판서노트는요, 몇 페이지냐면은 41페이지죠. 판서노트 41페이지. 선의취득 나오죠? 네, 나옵니다. 그 내용 이제 설명할 건데, 선의취득은 19회 때 시험에 나오고 난 다음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잘 낸다 안 낸다? 지금 11년째 안 내고 있습니다. 11년째. 왜 그러냐면 객체가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이니까. 알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격증 따고 나가서 거래하는 게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이거든요. 무슨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잘 안 냅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선의취득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선의취득은. 자, 봅시다. 선의취득. 근데 선의취득은 우리 시험은 좀 안 나지만 주택관리사 시험에는 잘 나와요. 그래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여러분 입장이면 안 봅니다. 왜? 10년 이상 안 냈기 때문에 또 안 낼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르죠. 출제원이 미친 척하고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주는 겁니다. 근데 뭐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배웠는데 이러죠. 그래서 해주고 뭡니까?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다고? 선의취득입니다. 선의취득. 이렇게 선의취득 하겠습니다. 선의취득은 타이틀을 적어야 됩니다. 조카새끼.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호로새끼는 들어봤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협의회 무권대리 할 때 뭡니까? 호로새끼 했죠?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놈의 새끼가 허락도 없이 팔아 제꼈다. 들어봤습니까? 그게 뭡니까? 협의회 무권대리. 그래서 본인이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130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협의회 무권대리는 130조부터 136조까지 내용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거는 뭐냐? 이제 뭐다? 조카새끼입니다. 아시겠죠? 조카새끼 뭐냐? 얘가 이모예요. 이모. 갑이. 자, 이모고 여기 조카입니다. 자, 이모가 자전거를 빌려줬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전거 빌려줬는데, 자, 자전거 한번 물어볼게요. 자전거는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동산이죠. 자, 그런데 이 조카 새끼가, 네? 팔아짓겠습니다. 빌려줬는데, 이 자전거 팔아짓겠어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무골리자 됩니다. 무골리자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게 교차로에서 돈을 주고 받고 했습니다. 계약서 썼어요. 자, 뭐 됩니까? 유효한 법률 행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했고요. 자, 이 사람이, 자, 받은 사람이 선의이고 무과실로 평원 공연하게 점유를 하면 자, 이 자전거에 대해서 무슨 취득한다고? 원시 취득을 합니다. 최초의 취득이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이게 뭐라고요? 선의 취득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우리 수강생이었어요. 우리 수강생.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수강생. 어떠냐? 이모로부터 자전거를 빌려가 이 자전거를 조카씨께 팔아짓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18만 원 주 자전거 샀는데 교차를 보고 이 자전거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이모가 딱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뭐랍니까? 이 자전거 내 건데 네가 왜 타고 다니느냐? 그래서 이제 엄청 니 사기 뭡니까? 도둑질 했으니까 니 경찰에서 콩밥 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수강생은 어떻게 됩니까? 미치죠? 나 저거 샀다고. 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112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112에 이모가. 아시겠죠? 그러면 저희한테 전화 왔죠. 이 수강생이 어떻게 되느냐고. 알겠어요? 네. 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자,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 내용이 뭐라고? 선의취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냐 그 경찰한테 249조라고 얘기해라. 그럼 경찰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경찰은요, 민법 절대 모릅니다. 알겠죠? 249조. 그러니까 249조. 선의취득이 돼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동산을. 예? 자, 동산을 무슨 권리자로부터? 무권리자로부터 유효한 거리가 내가 적법하게 돈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내가 선의이고 무과실을 평공공연하게 전면을 하면은 이 자전거는 내 거다 이 말이에요. 나의 최초의 뭐라고요? 취득이다. 그래서 취득이니까 이 원래의 소유자가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어.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뭡니까? 소유권과 질권의 하나는 이유가 뭐만 개체해야 되니까? 동산만 개체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용의물권 지지전은 토지와 건물이잖아. 그럼 부동산이잖아. 제외고.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소유권과 질권이라고. 됐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자전거를 몰고 갔는데 이모가 나타나서 내 거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자전거는 멀리서 봐도 뭐 내 거는 멀리서 봐도 내 건지 알고 있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맞죠? 내 거는 멀리서 봐도 보인다니까. 내 거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멀리서 봐도 내가 딱 보이거든요. 내 거니까. 이쪽에 싹 피해가잖아요. 잘 모르시나 보네. 자, 그런 거잖아요. 멀리서 봐도 내 건 한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모가 딱 와서 막아붙단 말이야. 그래서 내 거니까 니 왜 갖고 있냐 막 그래가지고 뭐 니 뭡니까? 훔쳐갔으니까 처벌하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수강생이 어떻게 했냐? 우리 수강생이 어떻게 했냐? 249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249조 한번 읊어봐라. 봅시다. 자, 255페이지에 249조 무슨 취득입니까? 선의취득. 평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고 과실 없이. 자, 그러면 이 양수인의 요건이 선의이고 무과실이고 평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 동산이니까 객체가 1번 뭡니까?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이 됩니다. 동산 점유한 경우에 양도인이 저거 조카죠. 조카 새끼에. 맞죠?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닐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을이. 양수인이. 됐어요? 거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뭡니까? 경찰이 뭐랍니까? 이건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도덕질 했으면 처벌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뭡니까? 선의 취득이네. 맞죠? 그래서 이제 이 법조문도 있네. 그러면 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리고 이제 보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모가 뭐랍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데? 이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카 새끼를 죽여보라. 이래 돼요. 알겠죠? 네, 그래 됩니다. 이게 내한테 뭐라 하지 마라. 왜? 나는 무슨 취득자이기 때문에? 네? 원시 취득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없다. 내 거니까. 제거 취득자니까. 됐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자, 여기서 시험의 포인트는 또 우리 판선호 때 정의하는데 무과실은 우리 앞에서 했어요.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앞에 점유가 돼 있죠? 안 되고 반드시 입증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 개정.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점유 개정이 뭐냐? 소유권을 넘겼다가 다시 빌려서 얘가 점유하잖아. 근데 우리 요건에서 누가 점유해라고 그랬어요? 얘가 점유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점유 개정의 방법, 인도 방법에는 4가지가 있는데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게 무슨 취득의 내용입니까? 선의취득의 내용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은 여기 동사는요, 부동산은 됩니까? 안 됩니까? X죠? 의제 부동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부동산, 의제 부동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부동산이나 의제 부동산 된다 안 된다? 안 돼. 됐어요? 자, 금제물 됩니까? 안 됩니까? 마약, 압병, 금제물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금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무권리자의 점유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자주든 따지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유효해야 됩니다. 유효한 거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무효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선의치득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거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상속인 경우는 됩니까 안 됩니까? 거래가 아니죠? 그럴 때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게 이제 책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55페이지 밑에 가서 법조문 밑에 한번 볼게요.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권리자로 믿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시를 거래하는 경우에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닐지라도 양수인에게 동사에 대한 소유권이나 질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를 뭐랍니까? 선의취득제도라고 한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그 밑에 박스 보는 사람 바보, 멍청이, 똥꾸 이렇게 했는데. 자, 그게 짱구 할 때 나온 내용입니다. 자, 아시죠? 자, 볼 필요 없어요. 옆에 가서 선의취득입니다. 선의취득의 요건입니다. 양도인은 뭐 해야 됩니까? 양도인, 저희 갑이죠. 무권리자야 되죠. 무권리자. 그래서 정당 권리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수인의 요건은 아까 뭐예요? 유효한 거래행위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기역, 이역 묶어놓으시면 되고 유효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거래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수인 경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고요. 양수인의 점유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양수인 점유는 평온공연 무과실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되죠. 자 되고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인도 방법에서는 뭐는 안 된다 그랬습니까? 세 번째 줄 그러나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양갈로서 한번 양수인에 대한 요건은 평온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해야 된다. 그러면 효과가 어떻게 되는데요? 무슨 취득이라고요? 원시취득이다. 줄 거 놓고 다음 페이지 원시취득자니까 이모가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못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이제 첨부 나와 있네요. 나와 있어요? 첨부. 자, 첨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부 보기 전에 그 참고사항 나와 있죠? 네, 요거 보고 갑시다. 참고사항. 무주물 선점. 무주물 선점이 뭐예요? 주인 없는 물건을 뭐 하는 겁니까? 선점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판소 때 적어놔야 되는데, 무주물은 동산만 된다? 옵니까? 맞죠? 그래서 무주의 동산만 되고, 부동산은 뭐가 됩니까? 국유입니다, 국유. 국유. 부동산은 국유. 동산만 된다. 자, 선점자는 반드시 무슨 의사가 됩니까?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요 19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무주물 선점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소유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거 뭐예요? 낚시. 도시오브 같이 이제 이경규가 물고기 잡았잖아요. 자, 그러면 뭡니까? 물고기는? 자, 무주물이죠. 동산이죠. 물고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돌아다니는데 동산이잖아. 선점하면은 내가 원시취득자이기 때문에 매운탕 끓여 먹어도 되고 회 처먹어도 되고 맞지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취득자니까? 원시취득자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실물 습득 가는데요. 유실물 습득. 자, 유실물 습득은 보기 전에 요 법조문 보고 갑시다. 자, 어디 있습니까? 257페이지 252조 찾습니까? 1항 무주의 동산. 자, 동산의 현관펜. 동산을 소유이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2항 무주의 부동산은 뭘 한다고요? 국유로 한다. 그래서 부동산은 뭐가 되지 않습니까?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항 야생하는 동물을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때 돌아가면 뭐가 됩니까? 무주물.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 토끼를 키우다가 토끼를 방사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무주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됐고. 그 다음 밑에 가서 유실물 습득인데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나오는데 유실물은 몇 월입니까? 6월이죠? 자, 유실물 습득은 몇 월이다? 6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칠판 보세요. 이게 6월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유자 잘 보라고. 요렇게 돼 있어. 6월. 예?
몇 월이라고? 6월. U자가 나중에 보면 그 우리 책에 보면은 요렇게 돼 있거든. 여기 꼭대기에 있어. 그래서 몇 월이라고? 6월. 알겠어요? 6월입니다. 그래서 6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죠. 매장물 발견 몇 년입니까? 어떻게 했어요? 1년이에요. 1년. 아시겠죠? 매장물 발견 몇 년이다? 1년. 근데 이 바꿔서 낸 적이 있다고요. 2년 전에 주택거래소 시험에. 자, 매장물 발견은 1년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내가 발견자 소유권 취득하는데 유실물 습득은 몇 월이라고? 6월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53조입니다.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서 공고 후 6개월 이내 현관펜 6월이죠.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자, 254조 갑니다. 매장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서 공고 후 1년 내 1년의 현관펜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그다음부터 이제 현관펜이 됩니다. 타인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 소유자와 발견자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절반에서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5조입니다. 문화재의 국유. 학술기의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해서 동산, 부동산을 분문하고 뭐라 합니까? 학술기의 고고학적이다 하면 국유입니다. 이항 학술기의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인 경우 발견자 및 매장물에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가져가 버렸잖아. 그럼 보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직권이만큼 줍니다. 아시겠죠? 그건 적지 말고 직권만큼 준다고 적지 말고. 자, 그래서 학술기의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일 때는 국가 가져가잖아요. 그럴 때는 국가가 가져가면서 돈은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첨부로 갑니다. 첨부. 자, 이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걸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뭡니까? 우리가 대학교 때 선배들이 얘기했을 때 무주물은 뭐랍니까? 대학교 신입생 여학생들을 뭐랍니까? 무주물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예? 선점해야지 된다고요. 아시겠죠? 저희 와이프도 무주물이었어요. 선점해서 무슨 취득했습니까? 원시 취득한 거예요. 유실물 습득은 대학교 때 이제 선배들이 강의할 때 유실물은 실현다가 나가실 유실물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들 바로 취득하면 안 되고 6개월 지켜보고 자, 소유자 나타나지 않으면 내게 된다라고 됐어요. 알겠어요? 그럼 매장물 발견은 뭐냐면 1학년 때 좀 못생겼다, 2학년 때 예뻐졌어요. 매장물 발견했다. 다시 1년 동안 지켜봐야 돼. 다시 온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소유자 나타나지 않으면 내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이제 선배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기억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전체를 딱 기억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선배들이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밖에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무주물이었습니다. 자, 무슨 취득했다고요? 원시 취득했습니다. 아시겠죠? 1학년 때. 아시겠죠? 네. 자, 그랬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그때 처음에 꼬실 때 힘들었어요. 동산이죠, 동산. 우리 절대 틀릴 수가 없어. 부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이 얼마나 꼬시겠어. 맞죠? 동산이죠. 네. 이랬는데 틀리면 틀려봐라. 우리 가족까지 다 팔아가지고 맞죠? 다 했는데. 자, 이제 첨부 갑시다. 첨부로 갑시다. 첨부. 자, 첨부에서는 부합, 혼합, 가공을 뭐랍니까? 첨부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자, 밑에 첨부의 효과도 몰라도 돼요. 넘어가. 자, 그러면 부합입니다. 부합은 별표 넣으셔야 돼요. 부합. 자, 여기서 부합에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던 것 중에 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했냐면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나무를 동산인 나무를 심었다. 을이. 그러면 이건 나무의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토지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서 256조 되었습니까? 부동산 소유자는 현관펜.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뭡니까? 취득하는데 부합된 물건이 뭐예요? 동산입니다. 그러나 타인 권원에서 부소시킬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을하고 얘하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토지 임대차 계약 맺으면 이거 남은 누구다고요? 부합하지 않고 얽게 된다고요. 근데 이런 계약서가 없으면 뭐라고요? 토지에 부합합니다. 갖거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가면 요건 기업
피부합물은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어야 된다. 됐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니은번의 판례는 찾습니까? 부합된 물건을 동사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도 포함이 된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증축입니다. 증축.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증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여기 3층을 만들었는데 여기 한 층을 더 올렸다. 이게 뭐예요? 증축이죠, 증축. 자, 그러면 이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안 갖추고 있다? 갖추고 있지? 않아야 돼요. 갖추고 있으면 독립한 물건이 되잖아. 갖추지 않았을 때 이 증축한 부분은 뭐 한다고요? 부합을 합니다. 됐어요? 부합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이제 그 판례 보기는 이제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부합시켰을 때는 부동산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되고 효과 보세요. 효과 기억번 갑니다. 부합한 물건의 가격이 피부합물의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그러면 동산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끝에 현관편에 대해 누가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옆에 가서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돈 줘야 되죠?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손해를 받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디귿번은 참고사항 보세요. 참고사항.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밑으로 가서 부합의 예외 보세요. 부합의 예외. 그 밑에 판례도 참고사항 보시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 부합의 예외입니다. 타인 권원에서 부합시킬 때는 어떻게 된다고? 부합하지 않는다. 그 두 번째 조까지 줄 것이면 돼요. 권원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 이런 것들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나무 심으면 누구 거라고 했어요? 임차인 지상권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10번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판례복이 있습니까? 네. 토지 임차권에게서 식지한 수목은 토지 경락인이 경매로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토지 임대차 계약에서 나무 심으면 이 누구 겁니까? 나무가 을 거잖아. 이 토지가 경매로 정인한테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나무는 정인한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거다? 을 거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2번 있습니까? 2번? 2번. 그러나 권한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자, 그러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나무 심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임차의 승낙 받아서 나무 심었다.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 나무는 어떻게 되는가? 자,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전부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무슨 말이죠? 그 무단은 이 나무 심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임차한 사람이 정이야. 저 병이랍시다, 병. 자, 이 병이 이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다 없다? 없답니다. 이 사람 권한이 없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임차한 사람이 이 나무를 뭡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답니다. 없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29에 기초를 해놓으시고, 권한이 없는 자가 자줄 것이고, 그래, 을이 이제 권한이 없는 거야. 토지소의 승낙을 받음 없이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서 나무를 심었다. 저기서 누구야? 병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토지에 부합한다. 얘가 독립한 소유권이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부합한다는 겁니다. 붙어본다. 됐어요? 29회 때 기초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 갑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잖아요.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디귿번에 별표 해놓으시고, 농작물은 누구 그랬어요? 경작자 수에다 155페이지 참조 적어놓으시고, 기본서 155페이지 참조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수목은 부합하는데 두 번째 줄에 명인반부를 갖춘 수목이나 임목 등기가 됐을 때는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미연번의 별표 증축반부는, 자, 요거 시험에 3번 나왔던 겁니다. 증축한 부분은 기존 건물 소유자에게 부합하죠? 네. 그래서 그 세 번째 줄까지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 인정이 되면은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 밑에 판례보기 그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이제 동산 간의 부합 나옵니까? 자, 이거는 옆에 그림을 그려야 돼. 자, 어떡하냐.
동산 간의 부합에서는요,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근데 주종을 구별할 수 없어요. 비슷하죠? 자, 주종 구별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합 당시 가입 비율로 각각의 공유다. 됐어요? 자, 이게 257조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면 주종 구별할 수 있을 때는 누가?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구별 못할 때는 공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속한다. 그 다음에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줄 것이고 부합하는데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 가입 비율로 합성물로 뭐 한다고요? 공유의 현관패. 줄 긋고 부합 당시 가입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니다. 혼합은 섞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뭐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섞이는 게 이게 혼합니다. 아시죠? 자, 뭐 기름하고 물하고 섞이는 게 혼합. 자, 그래서 혼합에 관한 내용은요, 뭐에 관한 내용이? 동산 간의 내용이 준용이 됩니다. 됐어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합의 경우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을 한다. 그래서 혼합은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됐어요? 자, 밑으로 가서 이제 가공입니다. 가공은 어떤 겁니까? 이런 천을 있잖아요. 이런 천을 양복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이 천은 어떻게 됩니까? 천의 소유자는 자, 일단 갑인데, 원재료 소유자 갑인데, 이 가공을 한 사람이 가공자가 을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양복의 소유자는 누가 할 것이냐 이 말이야. 천값은 5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양복을 만들면 1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누가 이 양복의 소유자가 됩니까?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는 가공자 소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됐어요? 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뭐만 주면 됩니까? 얘한테 천값만 주면 되잖아.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공 보겠습니다. 1번 봅니다. 타인의 동산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돼 있고 밑에 요건. 타인 동산을 가공해야 하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밑에 이제 볼게요. 바로 법조문 딱 보면 돼요. 259조 1항. 타인 동산을 가공할 때는 그 물건의 소유자는 자, 현관펜 원재료 소유자일 거다. 근데 예외 가공주의가 나오는데 그러나 가공을 해서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일 때, 자, 어디에 줄 거 놓고 현저히 다액일 때는 가공자 소유로 한다. 2항. 가공자가 재료 일부를 제공받았을 때는 그 가액의 전항의 증가액에 뭐합니까? 가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가서 어디를 보냐면요. 뒤로 가서 280페이지에 6번 문제가 있습니다. 있나요? 자, 요거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맞추면 되죠? 예, 6번. 부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은 어떻습니까? 지상권자는 고는자 아닙니까? 그 고는자로부터 자, 어떻게 됩니까? 그 부합시킨 물건은 누구 겁니까? 지상권자. 지상권에 대해서 나무 심었다. 지상권자가 공작물 만들었다. 그러면 이 누구 겁니까? 지상권자 그랬잖아. 그럼 기억번 맞아야 틀려요. 맞아요. 자, 시험 문제 볼 때 옳은 거 고르라 했죠 또. 이거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수하지 말라고. 그래서 옳은 거. 기억번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아요. 기억번 동그라미 해놓고. 됐어요? 자,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의해서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 소유로 한다. 기억 동그라미. 니은번. 접방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경작하여서 성수간 배추. 자, 농작물. 그럼 이게 농작물이가 알아야 돼. 농작물 누구 겁니까? 경작자 소유다. 이해됐어요? 그럼 니은번 또 오입니까? 있습니까? 맞죠? 자, 디귿번.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 식재한 20개 소유권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이 된다. 디귿번도 맞네. 권한 없이 나무 심었다고 하면 토지에 부합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동그라미입니다. 리얼번.
건물의 임차인이 고은에 의해서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이 독립성이 없으면 임차인께 아니고 건물 소유자 거다. 부합한다 했죠 아까? 예, 이거 알아야 돼요. 여기 했잖아. 그럼 이 부합하면 이거 누구 거라고요? 건축, 증축 부분은 건물 소유자 거죠.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리얼번은 O입니까 X입니까? 리얼번은 X. 그 정답은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기역, 니은, 디귿. 정답은 3번. 이러면 절대 안 틀립니다. 실수는 안 해.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주에 이제 뭡니까? 공동 소유하고 그다음에 점유취득시효. 그래서 이제 뭡니까? 다음 주 용의물고까지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